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88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42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통계청은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 영향으로 풀이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에서 10만 1,000명이 늘었고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도 9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지난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 등이 일시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63.2%를 기록했고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69.8%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는 56만 4천 명으로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1.9%로 실업률이 1%대로 떨어진 건 1999년 6월 구직기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첫 기록입니다. 한편 9월 초 수출이 1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4.6% 늘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38.8% 늘었고 승용차 12.8%, 석유 제품 5.4% 증가했습니다. 수입 역시 18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3% 늘었지만 수출이 많아 무역 수지는 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일본 관광객 167만 명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대비 86.9%를 회복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방한 중국인도 2019년 대비 80.6% 수준인 26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방문 국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로 침체한 관광지표 회복세가 세 나라 모두에서 두드러집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5년 만에 고베에서 열린 이번 관광장관 회의에서 한중일은 회복세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관광장관은 현재 3천만 명 수준인 역내 교류 인원을 2030년까지 4천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역내 관광 교류와 역외 관광객 유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 입국 심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비자 등 편의성을 확대하는데 의견이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은 10일 한일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관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내년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관광객들이 한중일을 모두 방문할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3국 공통과제인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원 등 지방의 매력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지방공항 직항편을 늘리는 등 교통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성군의 농어촌 지역 빈집은 1,084가구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구 소멸 지역에 진입하면서 빈집 증가 추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증가로 인한 마을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빈집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남 고성군은 사업비 지원을 통해 빈집 80여 채를 정비했습니다. 빈집이 사라진 자리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마을의 초등학교 살리기도 한창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학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빈집 정비 후 생긴 공간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전입할 경우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선 겁니다. 이와 함께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체험과 놀이교실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빈집 정비에 나선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마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바삭바삭한 튀김이 진열돼 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안용숙 씨.
올해 경기 불황 여파로 매출이 계속 감소했지만 추석 전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풀면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와서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가시고 그래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상품권으로 현재 추석 특별가로 원가의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는 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내에 있는 학원, 병의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2일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 상품권 1차 특별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3천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준비했는데 3일 만에 4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완판됐습니다. 2차 특별 할인 판매는 약 1조 원 규모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남성 A씨.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소액이니 금방 갚으면 되겠지 하고 빌린 돈이 순식간에 2배 이상 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다 갚았지만 당시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2020년 약 7천 건에서 지난해 약 13,0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새로운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 업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 업체에 판매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 처벌 수준을 높이고 대부업 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제한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금융관련법 기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재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고 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현재 대부업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등을 강화합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기관을 현재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 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 근로자 A씨. 한 달치 임금과 퇴직금 80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사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A씨는 당장 써야 할 생활비 걱정 때문에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민사소송 대신 관할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체불임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상습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34억 원의 체불액이 적발된 충남 소재 한 제조업체는 이번 조사에서도 6억 원의 체불액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임금은 밀린 반면 업체에는 연간 1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대표에게는 2천만 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3년 동안 체불임금액은 매년 1조 원 넘게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1조 8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고용부가 전국 2,200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전국 5,0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이유입니다. 감독 대상은 최근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한 건설과 음식, 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업종으로 산업안전 감독도 함께 실시합니다. 체불임금 피해자는 관할 지방고용청과 노동포털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액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치, 그다음에 재직자도 이제 최종 3개월의 그 임금에 대해서
관할지방노동청에 이제 진정을 통해서 체불이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이제 지급을 좀 청구를 해서 국가가 대신 미리 좀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달까지 취약사업장에 체불임금 자체 청산 기회가 부여됐고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감독이 실시됩니다.